사랑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여주시를 위해 일하시는 이양진 여주시장님과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한정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주시의 교육계획과 여주 남한강 지역 세계보 처리 계획에 대한 질문을 시장님께 하려 합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은 이제는 적당하지 않은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소득이 저교육을 낳고 저교육이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현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최근 다양한 직업 분야에 따라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과 진로 설계 능력을 고루 갖춘 미래 인재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발빠르게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에서는 교육 환경의 변화가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개인의 역량이 중요시되는 시대로 여주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지역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속에 만들어가야 할 시기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주시 의회 주최로 2018년 11월 23일 여주시 청소년의 진로방향 모색이라는 논제로 의정포럼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장래 시행착오를 줄이고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다방면의 의견을 들었고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년 수련관과 진로체험센터를 시 지경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행히 시장님께서도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청소년 수련관과 진로체험센터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주의 경우 진로체험처 발굴이 시급하고 인증된 체험처를 잘 관리하며 체험처와 학교 연결을 해줄 지원센터의 역량 있는 인재도 필요합니다. 여주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획, 시행, 사후 관리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에 속도감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 진로 체험처를 발굴했다 하더라도 준비된 인력 그리고 현실성 있는 실행 계획과 철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몇 가지 제언을 드리면 학부모 도우미 시스템을 도입하여 진로 체험 시 도움이 필요한 체험처에 필요한 교사를 지원해주는 방안과 차량 이동 시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여주시청에도 1부서 1체험처를 만들어서 시청 전체가 교육의 장이 되는 것은 어떠한지 말씀드립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성공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여주시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은 어떠할까 생각합니다. 여주는 4년제 종합대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과 진로에 대한 기회를 작게나마 주는 것 또한 제안드립니다. 요약해서 질문을 말씀드리면 시장님의 향후 여주시 청소년 수련관과 진로체험센터의 세부 추진 계획과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8년도부터 여주혁신교육직으로서 사업이 추진 중인데 다른 지자체와 다른 여주만의 교육, 특색 있는 자랑거리가 될 만한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주교육지원청은 교육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교육공간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서로 상생하며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공존, 공유함으로써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며 여주만의 고유한 특색이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향후 여주혁신교육직으로서의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 의지와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녀 한 명을 대학까지 키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가계 지출이 필요합니다.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는 2012년 3억여 원, 2017년에는 3억 9,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교육비가 약 9천만 원으로 산정되었는데 대학 등록금이 가계 지출에서 가장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 시절에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보편복지의 영역 확대 차원에서 노인이나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 반값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에서 전례가 없었던 사항으로 의회에서 관련 근거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예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님의 대학 반값 등록금에 대한 실행 의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여주 남한강 지역 세계보 처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주시에서 정부의 4대강 보호처리 계획을 놓고 일부 극소수 시민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는 매우 우려되는 소문들까지 난무하고 있는데 혹시 상황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이미 여주의 보들도 철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여주시장이 여기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동의를 했다는 등 이제 철거 시기 결정만 남았다는 등 말들이 많습니다. 일부 단체 이름으로 철거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4대강 보철거 계획이나 결정이 결코 졸속 판단에 의하거나 당락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를 철거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또 철거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 유지를 한다면 현행대로 운영할 것인지 부분 개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면 개방으로 갈 것인지 등 결정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여주시 남한강에 있는 3개 보를 두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지형적 특징과 각각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동네 싸움이 아니라 여주 시민의 이해와 미래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면밀히 조사하여 후회 없는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막연한 정치적 입장만 가지고 그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리라고는 물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주는 여주만의 입장과 상황이 있습니다. 여주의 특성과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정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나서야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렴된 시민의 의견으로 여주시의 시장은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이며 불편부당한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여주시와 여주시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마치 여주시장이 철거를 결단한 것처럼 행동하는 일부 시민의 모습이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남한강 3개보에 대해서는 유지가 능사가 아니고 철거도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의 환경과 여주시의 용수 문제와 수도권의 식수 문제 등 모든 관련된 사항을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를 설치하기 전과 보를 설치한 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보를 설치하기 전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차라리 설치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보를 설치한 후에 보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농민이나 거주민들은 멀쩡한 보를 왜 철거하느냐고 당연히 용납이 안 될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주시 남한강에는 보가 3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현행대로 유지했을 경우와 철거든 개방이든 어떤 형태로든 변형을 했을 경우의 영향과 득실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주장만을 내세우는 우를 범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여주시장님께서도 보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장으로서의 입장과 환경운동가로서의 입장은 달라야 하고 또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여주 남한강 지역 3개보 처리 계획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명한 교육도시 여주, 행복한 인재가 여주교육 시스템으로 많이 배출되는 여주, 깨끗한 생태도시 여주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정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4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한정미 의원님께서 교육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또 이 답변이 적절할까 조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 답변보다는 제안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제 시정의 운영 방침은 그 합리적인 뜻을 갖고 있고 공익적인 뜻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은 물론이와 시민들이 참여한 함께 만드는 시정이 저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워낙 교육 전문가이시고 해서 의원님께서 저희 시정 교육 문제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살펴봐 주시면서 더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좀 찾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는 게 이제 교육 관련한 답변에 앞서 저의 입장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여주시 청소년 수련관과 진로 체험센터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지금 지난 4월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고요. 6월 중에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의가 예정 중에 있습니다. 진로체험센터의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사실은 발의하신 여주시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별관 영무빌딩 5층에 진로진학 상담센터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였고요. 그리고 센터장의 채용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함께 진로진학 상담센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이따가 다 말씀드리고 제가 교육에 대한 얘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문제는 현재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과연 적절한 교육의 방향이냐라는 참 의심 아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졸업했냐가 전혀 상관없는 시대에 도래합니다.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는 인재를 길러야 됩니다. 제가 본 이 인재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문제에 직면하고 그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인재로 육성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제도권 내에 있는 방법도 또한 강구해야 하지만 시대의 변화 추이에 맞게끔 현재 제도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내용 또한 교육에 반영되어야 되고 이것은 교육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서 여주시가 선도적으로 해나갈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문제는 또 말씀하신 교육혁신지구로서의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 추진의 의지와 계획이 있느냐에 대한 것에 답변을 이 정도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고요. 이거는 뭐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이 2000년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거 뭐 설계에서부터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은 의원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정말 혁신교육이 여주에서 꼽히고 그 꼽힌 혁신교육에 따라서 여주의 인재가 자라고 그 인재가 여주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이제 여주교육지원청과는 아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주교육지원청과의 어떤 협업 수준을 더욱더 높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뭐 기관이 또 달라놔서 이 두 기관과 일하다 보면 혹시 원치 않거나 또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교육 전문가이신 의원님께서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과 더불어서 이제 뭐 사업을 함께 해주신다면 어떨까 제안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반값 등록금 실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지난번 우리 여주시의회에서 발의한 청소년 위생용품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그 내용과 좀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획기적이죠. 당시 이걸 할 때도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 확인된 바로는 서울시에 있는 의원이, 우리 여주시, 그 경기도로 보면 도의원입니다. 도의원인데 그 서울시 의원이 여주시에를 들어가면서 여주시도 하는데 왜 서울시가 못하냐라는 그런 질의를 한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주시가 이 청소년에 대한 어떤 이런 지원 정책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의회가 따라 배울 정도로 선진적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 사업을 내놓으신 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주시 대학
반값 등록금 실행에 대해서는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 여주시가 해야 될 일은 법적이고 제도적이고 재원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최대한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교육받고자 하는 그 누구라도 스스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아주 그러니까 획기적인 제도로서 사실은 여주시가 부모님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모델이고 미래의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다면 여주시는 반드시 실행할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그 여주시 대학생 인원을 보면 약 3천여 명인데 재원을 추계해 보니 한 50여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관련 공직자들과 상의하여 재원을 마련하도록 전력 투구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주시에 계시는 학부형님들은 교육에 부담이 가장 적은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전에 이제 존경하는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오랫동안 질문하신 내용이 이제 남한강 세계보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의원님께는 죄송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공론화가 답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사실은 지금 한정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표현하기 조심스럽지만 약간 다른 입장에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의원님 입장이 더 낫습니다. 또 어떤 의원님 입장이 더 적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시장으로서는 부적절한 이야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4대강에 대한 얘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론의 과정을 통해서 정부 당국은 충분히 여주시의 의견을 귀 기울일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은 정부라면 그 정부와 과감히 싸우겠다. 그래서 여주시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찰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호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사실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트램 계획까지 사실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다른 해석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기간을 견뎌내고 난 다음에 그때 실체 규명이 되는 것이지 지금의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여주시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겠고요. 이걸 좀 다른 얘기로 하면 제가 시의원일 때 모 사업에 대하여 사실 두 지역이 대규모로 충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멱살까지 잡혔는데요. 그때는 모 국가기관에 제가 찾아갔어요. 유역청인데, 국토청입니다. 근데 여주시 관계자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아가니까 금방 답이 나왔어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확인 과정 없이 어느 지역은 이게 옳다, 저 지역은 저게 옳다 하면서 정말 형제처럼 나누던 두 지역이 대규모 충돌을 했고 그 이후 아직도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는 걸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여주시장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야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을 먼저 알고 여주시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수기하는 수기 과정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또한 감사히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말씀에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의 소중한 의견처럼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미 의원님, 호출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대학생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문은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아까 발언한 내용 중에 제가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2일 서울역 광장에서 4대강 보 해체 저지 범국민연합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육선 의원인 김무성 의원의 발언을 한번 보시고 이어서 5월 4일 SBS에서 방송된 관련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5년 재임 기간 동안 수많은 업적을 많이 쌓았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4대강 사업을 성공시킨 것이 제일 큰 업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2, 3년에 한 번씩 큰 태풍이 와가지고 200~300명의 국민들이 생명을 잃고 수조 원의 국비가 낭비되었습니다. 2002년 김대중 대통령 때 태풍 루사가 와서 270명의 국민이 죽고 수십조 원의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토부에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했는데 당시 국토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무려 44조 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공사기간이 약 9년간 걸리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이것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보고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이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 태풍 에위니아라는 태풍이 와가지고 260명이 죽고 또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똑같이 정부에다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라 했는데 그 법안은 예산이 무려 87조 4천억 원이 들어가고 공사기간이 10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이 사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취임하신 이명박 대통령이 이 내용을 보고를 받고 이것을 불과 3년 만에 22조 원이라는 작은 비용으로 4대강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역사를 이명박 대통령이 22조 원의 예산으로 3년 만에 이 공사를 완공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4대강 사업 완성 이후 지금까지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까? 홍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한 명이라도 죽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국가 백년대계에 꼭 필요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부인하고 전 정권이 이루겠던 이 업적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절대 다수의 요구를 거부하고 4대강 보를 해체한다면은 우리는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으로 나가야 됩니다. 4대강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보신 집회와는 별도로 4대강 보 해체를 반대하는 대정부 집회에도 한국당 의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리자 육선 김무성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4대강 보 해체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김무성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성공시킨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4대강보 해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절대 다수의 요구를 거부하고
4대강보를 해체한다면은 우리는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어진 발언은 더 셌습니다. 4대강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영상은 선동 발언 파문이 있었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방금 보신 김무성 의원의 발언과 같은 내용으로 국사범도 아니고 각종 비리로 잡범처럼 구속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업적을 칭송하시며 4대강 사업으로 인명과 재산을 구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2년 김대중 대통령 당시 태풍으로 270여 명이 사망하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태풍으로 260여 명이 사망하고 수조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이 마치 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본 의원은 이해가 되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또 그것이 여주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지 뿐만 아니라 산사태나 강풍 피해, 도로 피해, 건물 붕괴 등 모든 것을 보만 있으면 보가 다 막아준다고 시장님도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이게 제가 가장 우려하는 일입니다. 누구는 옳다, 누구는 그르다. 이 충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정치가 자신의 목적을 획득하기 위하는 것이라도 인간의 기본 도리를 벗어나는 것은 적절할까? 이 정도는 이제 파악하는 대한민국 시민의석이 성숙되지는 않았나 싶고요. 의원님께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영상 내용에서는 사실은 사실관계를 따져볼 내용이 있음을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목조목 말씀드릴 것도 가능하지만 그러한 것은 사실 가능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제가 여주시에 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이제 사회운동도 하고 여주시의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직을 맡고 보니 이제는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욕되게 말하는 건 쉽지만 자기를 넘어서 함께하거나 공익을 위해서 서로 머리 조아려서 숙이하는 것, 이것은 정말 위대하고 위대하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여야 되고 그 미래가 여주시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영자 부의장님의 오전 말씀과 똑같이 논의는 여기에서 멈춰주시는 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제외된 문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제외된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우리 여주 시민이 함께 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4대강 세계보와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합리적인 시민들께서 시간을 두고 논의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론 내리는 성숙한 시민의식만이 답이다. 그것이 내 입장에 맞으니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너 이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사실은 또 이건 더 가슴 아픕니다. 넌 4대강 반대했던 사람 아니냐? 넌 그러니 보철고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에 의한 이야기는 더 가슴 아픕니다. 근데 그런 것마저도 시장으로서 직을 갖고 있는 저는 감수하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허나 이러한 갈등이 여주 시민들 간의 갈등이거나 여주시 행정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일치단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주시장의 입장이고 보면,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자 의원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감은 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님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저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네, 또 이어서 김영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조라는 어마어마한 혈세를 들여서 3년 만에 일궈낸 4대강 사업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역사라고 하셨는데, 시장님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4대강의 보를 만들고 싶어 했다는 말씀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또 행정적으로 계획이 추진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실 명확한 팩트로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아주 분명한 사안인데요. 그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건 부적절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중앙정부에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또 보철거를 주장하는 환경단체들마저 답답하다고 소위 시위를 하는 판국에 여주시의 보가 당장이라도 폭파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시는 바가 있다면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록지마, 혹세무민,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며 백성을 속이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기초단체에서 무슨 당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하시던 분들이 총선을 앞두고 이제는 당을 위해 분파를 짓고 혼란을 일으키고 여주시를 분열시키려는 책략이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시장님은 이런 소문을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말씀이신데요. 왜 답변드리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싸우기는 쉬워도 화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제 답변입니다. 주장하긴 쉬워도 다른 사람의 이유에 대해서 귀 기울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라 그래도 신뢰가 없다면 그 사실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으로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또한 방금 말씀드린 존경하는 김영자 의원님의 말씀처럼 의미 있는 말씀이기는 하나, 그것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제가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한 사실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오직 시민의 몫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말씀이 어떨런가 모르는데, 바로 시민의 그런 성숙된 시민 의식이 촛불혁명을 이루어냈고, 그 촛불혁명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약으로 내놓은 사실은 원전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셨습니다. 공론화 과정의 결과를 따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위대하다고 봅니다. 비록 과학적인 근거이거나 또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거나 자신의 정치적인 힘에 따져보게 된다면, 제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면 원전 철회 쪽으로 갔을 것인데, 그런 마음을 접고 시민의 공론화 과정의 뜻을 따랐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위대하다. 따라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양진 여주시장이 예전에 찬성을 했느니 반대를 했느니 그러니 넌 이럴 것이다 라고가 아니라, 방금 위대한 촛불 시민들이 정권을 창출하였고 그렇게 준 권력이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시민들의 공론화에 따른 의견이라고 받아주신 문재인 대통령의 뜻처럼 저도
여주시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그 공론화위원회가 중앙정부 환경부나 또 그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한강역 환경청이나 여러 기관과 함께 논의하여 그 뜻에 따라서 결정한 것을 수용하겠다. 이것이 저의 답변입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의 시정 질문에는 보철거 시 홍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 매우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여주 시민들의 이익과 공론화를 통한 여주 시민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시장 개인의 의견에 따라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피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보는 물을 막는 것입니다. 보를 없앤다 하더라도 뚝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호 철거로 홍수가 우려된다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계속적으로 질문하시니까 이거는 말씀드려야 되나. 근데 이거는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밝힌 입장을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수자원공사가 홍수 저감 능력은 없다가 공식 발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권 내에서도 이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정부 당국에서의 사실관계이고요. 계속 말씀하시니 이걸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쟁점의 내용은 물이 고이는데, 그러니까 고인 물은 썩는다는 건데 사업 추진 쪽에서는 물이 고여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가둬놓고 어떻게 홍수 예비를 하는 거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공식적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또 하나 이제 논쟁됐던 건 이제 가뭄 피해에 대해서 해결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4대강 사업이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단 한 바가지의 물도 그렇게 타들어가는 농지에 공급하는 시설이 없었음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게 이제 경제 발전에 아주 융성되는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는 그때 20만 명인가 제가 기억은 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는 홍의덕 의원인가 그분의 발표에 따르면 약 2천여 명의 이 고용 효과가 있었던 걸로 나타나고요. 가장 투자 대비 고용 효과가 낮은 사업으로 입증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또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제 자전거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1을 하회하는, 그러니까 100분의 1도 안 되는 사업인데 몇몇 분이 자전거를 타고 지금도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분의 1 중에 하나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4대강 사업이 있을 때 논쟁이 되고 논란이 됐던 내용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고요. 이러한 논쟁과 논란을 지금 재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제 기본 입장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계속 이런 논란을 하냐. 사실 의회에서도 자고 일어나면 함께 얼굴 마주대야 하는 의원님이고 사실은 형제자매처럼 다정하게 이야기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가 대한민국 정서상으로 보면 서로 나불키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리에 나서서 또 충돌까지 해버리고 되면 그것은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렵거나 수년 동안에 거쳐져도 서로 화해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놔서 그래서 제가 의원님 두 분 의원님 사실 오전에 얘기했던 존경하는 김영자 부의장님의 발언과 또한 존경하는 한정미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 여주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공론화를 통해서 사실조사 관계대로 하고 그 사실에 따라서 여주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적절한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하신 말씀드리고, 그다음 김영자 부의장님께는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어촌 계장님과의 인터뷰 내용을 여주보의 존재 이유와 수질이 좋아졌다는 근거로 내세우셨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수질 조사를 할 때 한강물이 아니라 고여있는 웅덩이의 물을 조사의 샘플로 떠다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수질 조사가 조작되었다는 내용인지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혹시 시장님께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듣거나 알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인터뷰하신 어촌 계장님과 김영자 부장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조사 기관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주주의는 11만 5천여 명의 여주 시민이 있으니까 11만 5천 가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뭐 생각대로 말씀하시는 것도 자유고 또 감정대로 말씀하시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성숙된 시민은 이것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때 어떠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성숙된 시민의 척도라고 봅니다.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거나 행위는 현재는 제가 보면 폭력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요. 그분의 발언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런 11만 5천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민의 뜻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그것을 인용하신 김영자 의원님의 뜻은 그거는 김영자 의원님의 뜻이지 또 그것에 대해서 평가할 위치에 제가 있지 아니하다. 그것에서 논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또한 그것을 인용한 한정미 의원님의 입장에 대해서도 논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혹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사람인지라 생각드는 바 있지만 그것마저도 다시 한번 숙고하고 여주 미래를 위하여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시장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넓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한강에 보를 설치한 후에 은어가 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은어가 1급수에 사는 어종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큰빛 이끼 벌레 등 오염수에서나 볼 수 있는 생물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은어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은어가 여주 지역 한강보 주변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팔당 아래에 물이 잘 흐르는 한강 유역과 정화시설이 잘 된 지천들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은어가 살게 된 것이 보 때문이 아니라 지천들의 정화시설이 강화되어 그나마 수질이 좋아진 것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은어와 큰빛 이끼벌레가 같은 물에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매우 의아스러운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이게 사실 이런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하나는 여주시가 해야 되는 행정사무가 거의 무한대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음을 또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론이거나 과학자이거나 의식이 있는 시민들께서 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문제를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밝혀서 만약에 죄송하지만 한정미 의원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지면 한정미 의원님께서 저하고 관계에서 얼마나 서먹서먹해지시겠습니까?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는 이제는 상식이 있는 시민들이 우리 현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과학 기술이 또 현장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이런
공적인 기관인 여주시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큰 틀에서의 논의, 또 그 큰 틀에서 논의를 위해서 제가 적절하게 답변 혹여 못 드리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논란되는 것은 누굴 위해서 논란입니까?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증폭된다. 공적인 기관은 또 시민의 뜻에 의해서 공적 사무를 하라고 선거에 선출된 의원과 시장은 자신이 부여받은 공적 사무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로부터 시작된다면 제 자신이 더욱더 성찰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답변이 안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판단은 여주 시민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주에 있는 세계보의 유지냐, 철거냐식의 흑백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영자 부의장님의 질문에 시장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처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여주 시민의 안전한 환경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